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들깨, 여기 보이는 것이 들깨, 영어로 하면 페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깨는 깨인데 들에서 야생하는 깨다 해서 들깨,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탁 치면 어떻습니까? 예, 향이 아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진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들깨 잎에서 나오는 향이 사실은 기름 성분에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 향을 내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 들깨를 주로 기름을 짜기 위해서 차규, 그러니까 오일 작물로, 기름 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깨 꽃이 있죠. 꽃이 핍니다. 그죠? 초롱꽃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에 종실이 맺혀서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털다 그러죠. 성숙되면은 이제 말려서 텁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야생이란다. 야외, 필드 조건에서는 거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작물을 심기가 조금 말 그대로 거시기한 땅, 조금 뭔가가 신개간지, 또는 다른 작물을 심기에 조금 뭐 한 데는 이 들깨를 심어 놓으면은 어떤 조건에서, 악 조건에서는 잘 자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고라니의 발자국입니다. 고라니가 저기 울타리가 1m 20입니다만 얘들이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1m 50까지 뛰어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콩에서는 어땠습니까? 콩에서는 얘들이, 고라니들이 잎을 먹습니다. 먹는데 이 들깨 잎은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진한 향 때문에 고라니들이, 멧돼지도 그렇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촬영하다 보니까 들깨가 넘어간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도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가, 기계적으로 좋습니까? 뿌리 쪽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 바람이 세차게 불면 한쪽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는 이유는, 들깨가 잎이 광엽입니다. 그죠? 콩처럼 생겼지만 이 줄기가, 콩은 아까 보셨듯이 위로 이렇게 착 나서 그 넓게 이렇게 분포하지 않지만, 이 들깨는 뿌리 하나의 줄기가 원줄기에서 가지를 정말 많이 칩니다. 이렇게 넓게 해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바람과의 접촉 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복이 잘 됩니다. 그러면 도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나중에 수확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광합성도 이 조건에서는 지금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잎은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정도로 도복이 되지 않게끔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인생살이 모든 게 그렇죠.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인생을 알게 되고, 돌을 턴다, 돌을 통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작물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들깨는, 자, 지금 현재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차규용으로, 기름 작물로,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좋다 해서 인기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기름, 미나 참기름을 보관할 때는
주로 옛날에 이제 바카스뱅이라는 거, 이게 언어에서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바카스뱅, 그런데 작은데 이렇게 담아두곤 했었죠. 그 갈색뱅입니다. 빛의 투과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햇빛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이게 불파지방 변성이 빠르고 또 산소가 공급되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제가 추천드리면 아래쪽은 좀 넓고 위쪽 목이 시험관, 우리 메서 실린더는 직선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되어 있는데 볼루메트릭 플러스 거는 밑에 이렇게 둥글면서 크죠. 크고 위에 목은 소위 짤조마에 홀쭉하게 학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산소하고 접할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산소 흡습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실리카 계열 같은 경우는 수분을 이제 흡수할 때 하라고 이제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규 기름으로서는 그만큼 좋다. 근데 벌이 보시면 이제 벌이 꿀을 따고 있다 하죠.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차규용하고 또 잎을 식용으로 우리가 회 또는 생선회라 말합니다. 생선회, 그 다음에 고기, 불고기 같은 구워 먹을 때 깻잎이 필수적이죠. 그때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 따 먹으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잎만을 따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들기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지금 그 필드 조건에서 야외에서는 이렇게 잎이 그러니까 해서 자라죠. 자라서 줄기가 가지를 치고 잎을 달고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곤 합니다만 이게 이제 들깨는 단일성 식물입니다. 단일성이라 하면 하지 이후로 일장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벼도 그러하고 콩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일 조건이 아닌 그냥 장일 조건, 소위 이제 밤을 깨주는 나이트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 빛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꽃을 안 피고 잎만 무성하게 계속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럼 잎 따고 그 다음에 또 잎을 좀 일주일 열흘 지나서 또 따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잎을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횟집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집 이런 데 나오는 깻잎이다. 식당에 나오는 깻잎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차기용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들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필드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깨입니다. 차규용을 목적으로 하되 일부 필요에 따라서 잎을 이런 부드러운 잎을 따서 우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생엽으로 또는 김치를 담죠. 절임을 하죠, 그죠? 절임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방목하다시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유지 작물로서 활용할 때는 더욱더 이제 그 비배 관리라든지 관리에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